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미입니다. 12월 1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XRP 차트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차트가 완전히 붕괴됐나요? 제가 보기에는 박스권 하단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하락 구간 동안 우리 개인 투자는 멘탈이 털렸죠. 이거 더 하락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시장의 흐름을 상승으로 자기 자신이 확신할 수 있어야 이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으로 가더라도 내가 거기 합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하락 이유를 봤더니 뭐였죠? BOJ가 금리 인상을 한대. 그래서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엔화가 청산되게 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가 있어. 이게 첫 번째 리스크야. 두 번째가 페드가 연준이 2026년도 금리를 한 번밖에 안 내리고 2027년도에도 한 번밖에 안 내릴 것 같아. 그래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어. 세 번째, AA 버블론이 있어. 미국 주가 주식 빅테크에. 그래서 이게 언제 붕괴할지 몰라. 네 번째, 연준 의장이 새롭게 부임하게 되는데 제롬 파월 이후에 이게 미국 국가경제위원장 케빈 헬센이 안 될 수도 있고 케빈 워시 그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또 유대계 일원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수급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핵심을 봤더니 맥을 짚어보면 명분으로 삼는 거는 FOMC, 페드와 BOJ, 일본 중앙은행이었다. 이 두 가지를 그럼 체크해 볼까요? 이 두 가지 해결되면 지나갈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들께서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송과 비교를 해보시고 비교하시겠지만 첫 번째로 실력이 있어야 이 허들을 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미 연준은 완벽한 비둘기였습니다. 매가 아니라. 연준은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넘어서 유동성을 현재 공급을 대량으로 하고 있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게 중요한 거죠. 9월, 10월, 12월 3연속 금리나 12월 QT 중단을 넘어서 양적 긴축 중단을 넘어서 양적 완화로 확대하게 됩니다. 은밀한 양적 완화. 근데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죠. 허나 시간차를 두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통화정책 이후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좋은 호재를 발표했어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물량 소화하고 결국은 상승으로 가더라. 핵심은 상승으로 물량 소화하고 시간차를 두고 가더라. 이거를 자기 자신이 확신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 말입니다. 페드가 통화를 완화 정책을 하면서 시장을 부스팅하게 됩니다. 지금 나스닥의 차트가 월봉으로 보게 되면 완전한 우상향이거든요.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3연속 금리를 했다. 여기 양적 완화까지 한다. 그럼 페드의 의도는 뭘까요? 시장을 버블로 만들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중요한 건 시장을 불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실제 레이 달리오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라고 직접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 페드는 시장을 띄우기로 했다. 근데 BOJ 혼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같더라고요. 왜냐면 일본의 통화 가치가 단기적으로 너무 약세였거든요. 최근 흐름이 약세였어서 가파른 약세. 그래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 엔화가 약세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일본 내 물가가 올라가니까 경기가 좀 불편해질 것 같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더라도 금리를 올려가지고 지금 좀 물가를 잡아보자. 근데 일본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게 엔캐리가 청산될 수가 있어. 이게 불안한 거잖아요.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BOJ는 독단적으로 통화 정책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베노믹스. 아베 총리죠. 지금 작고하신 분인데 그때 세 가지 화살, 엔저와 저금리를 기반으로 한 통화 정책. 여기에서도 유대계의 동의가 있었다. 이를 통해서 무제한 양성을 했던 것이죠. 지금 통화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다. 페드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띄우려고 하는데 미국이 유대계가 일본이 이 금리 인상 통해 가지고 엔캐리가 청산되면 붕괴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길 원할까요? 아니라는 거. 얘네가 공조를 한다. 그럼 결론은 뭘까요? 시장이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금융시장이 받아주는 한도 내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연준은 시장을 띄우고 싶어한다. 답이 나왔나요? 그런데 코인 가격은 하락했다. 이건 뭐죠? 의도적인 하락입니다. 의도적인 가격 구시기. 왜? 비트마인이 보유량이 지금 400만 개에 육박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얼마 전까지 115만 개였어요. 4개월도 안 된 기간에 무려 4배를 늘렸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비트마인은 망해요. 비트마인의 최대 주주가 세력들이 누구인지 바로 유대계 자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하루 기준으로도 오늘 기준으로도 1조 4천억 원을 매집합니다. 보유량이 100조가 넘었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의 아들들이 운영하는 아메리카 비트코인,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또 매집합니다. 여긴 트럼프가와 연결되어 있죠.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절대 기득권은 매집을 해요. 가격을 박스권 하단으로 밀어놓고 문제가 없어요. 이게 뭐 문제 있습니까? 하단으로 밀어놓고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속칭 빤스까지. 이걸 깰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허나 소화하고 간다는 거. 왜? 위에서 유동성을 뿌려주니까. 혹시 제 말이 어려우신가요? 유동성을 뿌려준다는 게 어렵나요? 자, 보면 연준이 지금 자산을 늘렸던 걸 줄입니다. 9조 달러까지 늘렸던 걸 6.6조로 줄여요. 그리고 줄이는 걸 중단하고 지금 늘리기로 했죠. 그럼 유동성을 뿌려주는 겁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성을 뿌려준다. 2008년도에 제로금리로도 안 되니까 양적완화 한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유동성을 뿌려주면 이제 그동안 주식으로 갔죠? 근데 이게 이제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확신하면 됩니다. 왜? 1년 동안 200개가 넘는 ETF가 쏟아지게 된다. 두 번째, 블랙락의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지금 들어오게 된다. 이거 두 가지만으로도 시장의 상승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질과 맥을 좀 짚었죠. 자기 자신이 상승을 먼저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금리 인상, 비트코인 붕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셔도 됩니다. 엔캐리에 대한 부분은 예전부터 있어 왔어. 금리에 대한 역풍, 제가 정리해드렸죠. 자, 그리고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이 400만 개 육박하고요. 아메리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추미합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오늘 기준으로. 스트레치는 다시 한번 1조 4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보유량이 67만 개가 돌파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상승으로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SEC 의장이 미 금융시장 2년 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본질과 원리를 알아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죠. 1%만이 거기 도착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에 대한 확장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